자, 뭐 아까 비치 3원색에 대한 내용들 소개해봤고 2014년 실시했습니다. 2015학년도 9월 거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6번이고. 어? 6번 문제야. 그러면 옥상에서 질량 같은 물체 A, B를 같은 지점에서 차례로 가만히 놓았는데요. A, B가 운동하는 모습이잖아 했습니다. A가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A와 B의 속력 차이는 일정합니까 했어요. X축, 시간축에 대해서 가만히 놓았댔잖아. 속력. 그러면 A는 이제 막 놓았어요. 이렇게 등가서 운동할 겁니다. 놓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뒤에 B를 놓았습니다. 그럼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B가 되겠죠. 이랬어요? 어차피 자유가 크다 보니까 그 옆의 기울기, 가속도는 중가속도는 똑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A를 놓고 나서 1초 후에 놓았다고 해보자고요. A를 놓고 나서 1초 후에. 그럼 10m/s가 되겠죠? 2초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10m/s고 A는 20m/s이 될 겁니다. 3초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20m/s이 될 때 A는 30m/s이 됩니다. 따라서 두 물체는 B를 놓은 뒤부터 두 물체는 속도 차는 10m/s가 계속 유지됩니다. 속력 차이는 일정하다. 맞죠? 이랬습니까? 운동 에너지의 차이도 일정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여기는 10의 제곱 빼기 0의 제곱. 이쪽에서는요. 20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 이쪽에서는요. 30의 제곱 빼기 20의 제곱. 이런 식이 될 거 아닙니까? AB 사이 거리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A가 내려간 거리하고 B가 내려간 거리 요게 뭡니까 하면 간격입니다. 거리 차이입니다. 거리 차이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거리 차이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한다가 맞죠? 이해됐습니까?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 차이는 일정하게 증가됩니다. 그 말은 A의 낙하거리, B의 낙하거리가 점점 차이 난다는 것은 운동에너지 비율도 역시 점점 차이가 나네요. 이해됐습니까? 다른 질문요? 9번 문제요. 9번 문제. 그림은 X축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압 A, B가 만드는 전기장의 전기력을 방해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했는데요. 일단 A하고 B를 볼 때 누가 전압이 더 큽니까? 당연히 A의 전압이 더 크죠. A에서 전기력이 훨씬 더 많이 뻗어나와 있잖아요. 들어간지 나간지 모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때 C점에서 했습니다. C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여기가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 C 포인트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C 포인트라면 A에 의한 영향이 훨씬 더 강한 곳이겠죠. 이해됐습니까? A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A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C에서는 왼쪽 A에 의한 영향을 좀 더 받게 그려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전하의 크기는 A가 더 크다 B보다 맞죠? 되겠습니까? A는 양전하가 아니라 A는 음전하, B가 양전을 띠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점 B에서 전기자의 세기가 0이라고 했습니다. 점 B에서는 A하고 B에 의한 전기장이 서로 상쇄되는 지점이었고요. C는 결국 이제 더 먼 A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스몰 A점에서 전기장 방향, 이게 당연히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게 훨씬 더 큰 마이너스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전기력성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C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됐어요? A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됐나요? 리얼 하나 더 만들자. 리얼. A점에서 전기력 선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여기에 전자를 놓았다. 전자를 놓았을 때 전기력의 방향, 전자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다. 어때요? 말 들렸어. A 포인트에 전자를 놓았을 때 이 전자가 받는 전기를 방향은 마이너스 X다. 플러스를 놓으면 전기장의 방향대로 오른쪽 힘을 받습니다. 마이너스 났으니까 왼쪽 방향이죠. 전기장의 방향 오른쪽을 향하잖아. A 마이너스를 향해서. 있어? 그래서 양성자를 놓으면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의 힘을 받습니다. 반면 전자를 넣었다면 반대 방향의 힘을 받죠. 됐나? 전기력의 방향 또는 전기장의 방향은 양성자와 같은 양자를 놨을 때 힘을 방향해요. 전자와 같은 음자를 놓으면 그것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아요. 이해했어? C포인트에서도 전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이쪽이죠. 그래서 C포인트에 양성자를 놓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전자 놔두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죠. 이해됐어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 15번 변압기가 되어 있네요. 그런 것 같이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교류 전원과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류 전원이 있고 스몰 r이 있어요. 1차 코일에 가만수 N1번 감았다고 합니다. 저항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했습니다. 여기서 소비 전력을 물었습니다. 소비 전력은 뭐 I 제곱 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되겠나요? 다음 2차 코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가만수가 N2였습니다. 추월이 되고요. 가만수가 1차 코일과 2차 코일 가만수 B는 몇 대 몇입니까 했어요. N1 대 N2의 가만수는 여기 걸린 전압 V1 대 V2의 가만수이며 전류 역수입니다. I2 대 I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I1, 이거 I1이라고 할게요. I1 역수대 I1분의 1대 I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코일의 가만수에 걸어진 전압 V1과 V2의 가만수 B가 서로 같고 되겠습니까? 가만수가 높다는 뜻은 전류는 작게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소비 전력이 2P0라고 해놨어요. 반면 2R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은
P0라고 해놨습니다. 되겠습니까? 소비 전력은 I 제곱 R 하기 때문에 I 제곱 R 하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R에 대해서 2분의 I의 제곱 이랬으면 2대 1 나오죠. 맞습니까? 2P0를 I 제곱 R로 삼았습니다. 소비 전력보다 반절 줄어들라고 합니다. 2분의 I의 제곱에 저항 2R 하면은 요거 2분의 1의 I 제곱 R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나요? 요걸 이 P0로 삼으면 요 놈이 P0로 삼을 만할 것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이쪽에 전류가 I 흐를 때 여기는 2분의 1 I의 전류가 흘러갑니다. 가문수를 2배 더 많이 감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B가 1대 2가 되어서 전압 B가 V 대 2V가 되면 전류는 I 대 2분의 1 I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전압이 2배 끌었으니까 전류는 2분의 1로 떨어지는 겁니다. 가문수 B는 1대 2로 감았어요. 2대 2로 감아서 전압이 2배 올라가고 전류는 반절 줄어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없어요? 일이 잘 풀어? 모의고사 문제가 역학 문제 다 어렵지 않게 다 풀었어요? 자, 오늘 우리 돌림이만 배웠는데 17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는 밀도가 균일한 원통의 막대의 점 PQ에 질량 스몰 m, 라지 m1, AB를 각각 실로 매달았습니다. P점과 Q점에 질량체 m과 이쪽에 라지 m1을 달아놨답니다. 역시 P점과 Q점에 이쪽에다가 라지 m2를 달고 이쪽엔 스몰 m을 달았답니다. 스몰 m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됐어요? 요 길이가 그냥 P점까지니까 그냥 P 길이, 요를 Q점까지니까 Q의 길이라고 합시다. 결국엔 M, P 이꼴 라지 M1 Q의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이쪽 어떻습니까? 역시 P의 길이에 M2 있죠? M2의 길이에 P는 스몰 m의 길이에 스몰 m의 질량의 무게 Q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 되겠습니까? 질문이 뭡니까 하면 이 스몰 m을 라지 M1, 라지 M2를 통해서 나타낸 주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P분의 Q는 어떻게 쓸까? P분의 Q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라지 M1분의 스몰 m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P분의 Q 하면 라지 M1분의 스몰 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P분의 Q를 쓸 수 있겠죠? P분의 Q를 쓰면 스몰 m분의 라지 M2를 쓸 수 있습니다. 스몰 m분의 라지 M2를 쓸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결국엔
스몰 m의 제곱은 라지 m1, 라지 m2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스몰 m의 질량은 4번처럼 m1, m2의 루트 씌우면 끝날 일이죠. 됐어요? 뭐 이쪽에서의 돌림의 문제는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소개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 원래는 뭐 여기다 g까지 붙여놔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뭐 굳이 그 정도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16번) 문제 알파 분계, 베타 분계 들어봤습니까? 일단 알파 입자를 알 것 같습니다. 알파 입자는 원자번호 2번 질량수자리 헬륨입니다. 그래서 알파 분계하는 것은 알파 입자 요 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플러스 양이었는데요. 그럼 알파 입자가 튀어나온다는 것은 알파 분계가 된다는 것은 질량수 4감소와 원자번호 2감소를 가져온 게 알파 분계입니다. 그럼 베타 분계는 무엇입니까? 근데 베타선 자체가 전자였어요. 이건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중성미자 등으로 뽀개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디서 많이 했던 내용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럼 베타 분계가 일어난다는 뜻은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 등으로 쪼개지는 과정입니다. 베타 분계에서는 질량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원자번호는 1번 증가합니다. 이해됐어요? 베타 분계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 등으로 쪼개지면서 요게 튀어나오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질량수는 일정하고 원자 번호는 1 증가되는 요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마 분계도 있는데 감마는 불안정한 고에너지 원자가 안정한 원자가 되는 과정에서 감마선이 방출되는 것이고 거기서는 질량이라든지 질량수라든지 원자 번호의 변화는 없습니다. 보이겠습니까? 됐니? 자, 오늘 요 정도 마무리 해봤는데요. 9월에 아직 덜 풀었다 하는 것들 9월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알겠습니까? 5분만 하실게요. 지금 몇 시에요? 28분 33분까지서 뒤에 문 좀 열어보세요. 10월 거도 숙제로 3초 마치죠.